끔찍한 수비, 기복 있는 슈팅, 잦은 부상, 여기에 높은 연봉까지 덴버 너게츠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트레이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리그 최고인 니콜라 요키치와 단 한 번의 우승을 이뤄낸 덴버.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카메론 존슨과 요나스 발렌추나스, 브루스 브라운,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영입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 덴버 전력 보강의 핵심 인물인 카메론 존슨을 조명해보면서 다음 시즌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보낸 게 좋은 선택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2024-25 시즌 덴버의 공격 비중 탑5는 트랜지션, 스팟업, 픽앤롤 볼핸들러, 컷, 포스트업이었습니다. 러셀 웨스브룩과 크리스찬 브라운이 이끄는 속공의 비중이 공격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은 다른 색깔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감독 대행에서 정식 감독이 된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이 느린 페이스를 추구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는 다시 전술 실행 중심의 팀으로 돌아가야 한다. 페이스나 기타 수치가 떨어져도 12월에 이기는 것보다 5월에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크게 이기고 싶다면 느리게 플레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즌 세트된 상황에서 공격하는 5대5 농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카메론 존슨의 역할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덴버의 공격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스팟업 공격은 사실 리그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스팟업 공격 시도 자체가 리그 꼴찌였는데요. 대신 포지션당 득점은 리그 6위였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 시도는 적었지만 효율은 높았다는 뜻입니다. 카메론 존슨은 데뷔 때부터 스팟업 공격에 특화된 선수였습니다. 스팟업 공격이라 한다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던지는 캐치앤슛뿐만 아니라 공을 잡고 치고 들어가는 캐치앤골을 뜻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기회를 얻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팟업 공격입니다. 카메론 존슨은 피닉스 시절 공격 절반 이상이 스팟업일 만큼 자주 활용했고 지난 2023-24 시즌에는 리그에서 상위 8% 안에 드는 효율성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니콜라 요키치나 자말 머레이의 패스를 받아 득점을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뜻입니다. 덴버는 3점 슛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성공률은 지난 시즌 37.6%로 리그 5위였지만 시도는 31.9개로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1위 보스턴 셀틱스와 16개 이상 차이였습니다. 카메론 존슨은 3점 슛으로 스팟업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3점 슛 시도가 많은 선수였지만 최근 3시즌 동안 3점 슛 야투 시도 비중을 본다면 포터 주니어보다 존슨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슨은 지난 3시즌 동안 평균 3점 슛 야투 시도 비중이 55.2%였고 성공률은 39.4%로 준수했습니다. 코너 3점 슛 성공률은 데뷔 이후 최소 41.7%를 넘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기대해볼 수 있는 건 카메론 존슨의 플레이 메이킹입니다. 지난 시즌 카메론 존슨은 브루클린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으며 직접 득점하는 샷 크리에이팅이나 동료를 살려주는 패싱 게임에 전념했는데요. 여기서 카메론 존슨은 평균 3.4어시스트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쌓았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2.1어시스트와 대비되는 기록입니다. 특히 카메론 존슨은 돌파했을 때 직접 마무리하거나 어시스트로 이어가는 능력도 좋았는데요. 평균 7회 돌파한 카메론 존슨이 어시스트로 마무리하는 비율이 11.6%, 턴오버 비율이 6.8%였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돌파 시도 자체가 2.8회로 상당히 적었고 어시스트 비율은 7.4%, 턴오버 비율도 10.2%로 카메론 존슨과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3점만 잘 넣는 게 아닙니다. 카메론 존슨은 공이 없는 움직임도 잘 읽을 줄 압니다. 카메론 존슨은 어렸을 때부터 공이 없는 움직임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에는 클레이 탐슨의 영상을 보면서 직접 따라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활용법, 페이크, 코너 3점 슛, 풋워크 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덴버는 컷 공격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하이포스트나 탑의 자리를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를 살려주곤 합니다. 카메론 존슨의 컷 공격 비중은 커리어 내내 그리 높지 않았지만 특유의 볼이 없는 움직임을 잘 살려줄 니콜라 요키치가 있는 만큼 그의 컷인도 살아날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또한 리로케이션을 통해 3점 슛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대감을 드러낸 만큼 그의 공이 없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겁니다. 수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카메론 존슨이 락다운 디펜더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비와 로테이션 이해도로 빈틈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치 이후 버티는 능력이나 클로즈아웃, 로테이션 이해도가 괜찮은 편입니다. 상대팀은 덴버의 가장 수비 영향력이 떨어지는 니콜라 요키치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쪽을 공략하는 편이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이러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물론 카메론 존슨의 합류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리바운드에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 떨어지고
최근 부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시즌 동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출석률 89.4%를 기록한 반면에 카메론 존슨은 63.8%에 그쳤습니다. 데뷔 이후 60경기 이상 뛴 시즌이 단 2번밖에 없을 정도로 카메론 존슨은 커리어 내내 부상이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덴버의 다음 시즌은 희망적입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고점이 높을 수 있어도 카메론 존슨은 저점이 높은 편입니다. 니콜라 요키치와 자멜 머레이를 도와줄 안정적인 3옵션이 필요한 만큼 카메론 존슨의 합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전망입니다. 덴버는 카메론 존슨만 영입한 게 아닙니다. 전력 보강이 확실히 됐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보내면서 덴버는 셀러리캡 여유가 생겼고 카메론 존슨과 함께 요나스 발렌추나스, 브루스 브라운,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영입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주전 1명과 벤치 3명의 조합을 짜는 데 성공한 겁니다. 덴버는 그동안 벤치가 너무 허약했습니다. 러셀 웨스브룩 혼자서 힘을 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벤치 자원들의 공격과 수비의 효율성 마진이 리그 22위였습니다. 웨스브룩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은 페이튼 왓슨, 줄리안 스트로더, 디안드레 조던, 지크 나즈로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첫 시즌 부상으로 아웃이 된 데런 홈즈의 합류로 더욱 로스터가 두꺼워졌습니다. 최근 우승한 팀들을 보면 선수층을 폭넓게 활용하는 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에 오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그랬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니콜라 요키치는 로스터 뎁스를 강화해야 한다.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시티, 미네소타 등이 벤치의 강점을 활용했다. 우리는 주축 6명에게 의존했다라면서 아쉬워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도 여러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리그 최고인 니콜라 요키치와 함께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는 덴버 너게츠.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욱 강력한 수비, 느린 템포에서의 확률 높은 공격, 폭넓은 선수층 활용,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다음 시즌의 확실한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넘치는 덴버, 우승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덴버 너게츠가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